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소폭 밀렸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낙폭이 컸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역시 코스닥도 대형 바이오주의 하락으로 1% 넘게 밀리면서 88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어제도 남북경협주 탐색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 일부 바이오 종목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자, 오늘장 움직임은 어떨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출중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탑픽 종목을 공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릴 겁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3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 국내 증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시초가 공략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이 쉽지는 않는 상황이죠. 예. 지수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기 힘든 그런 시장 상황이고요.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종목별 아니면 업종별 모멘텀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은 실적을 한창 발표 중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과 그리고 2분기, 3분기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업종을 한번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항공주가 가장 좀 그런 메리트가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LCC 쪽에서 이제 제주항공은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예림당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림당은 이제 상장회사로 자회사로 이제 TA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한 비상장에 이제 TA항공이라는 그런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의 초점은 바로 이 TA항공에 있습니다. 예림당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책 Y라는 시리즈로 이제 한때 히트를 쳤던 그런 이제 출판사고요. 이쪽에서 모멘텀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은 TA항공 쪽에 모멘텀을 다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1분기의 실적도 역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287억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1.8% 증가된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1분기 287억을 넘어서는 300억도 넘는 그런 실적이 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LCC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날 것이다. 제주항공이 이제 LCC 1위의 항공사인데 제주항공 역시 지금 예상은 한 390억에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역시 400억 원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판단의 기저에서는 바로 유료할증료가 있습니다. 유료할증료는 이제 유가가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당연히 비용이 증가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좀 후선적으로 이제 좀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는 오히려 올해로 갈수록 이 유료할증료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 판단은 1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요 노선의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일본이죠. 그리고 동사는 TA항공은 이제 일본 노선이 전체 해외 노선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 노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1분기 같은 경우도 공항 기준으로 약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런 노선인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22.8%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미 공항 실적으로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이 아닙니다. 공항 실적이라는 게 매달 발표가 되는데요. 그 공항 실적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2분기 역시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휴가를 여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골고루 너무 성수기를 피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5월 달에는 연휴 기간이 또 굉장히 길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본다면 2분기도 1분기 못지않은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최성수기는 3분기죠. 당연히 여름 시즌이 가장 성수기고요. 그렇다고 하면 1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예림당뿐만 아니라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대북 어떻게 보면은 이 항공주 역시 간접적으로 대북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북한과의 그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다면 해외에서 한국에 오는 그런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최근에 한국을 많이 찾다가 작년에도 일시적으로 둔화가 됐던 것은 그 대북 리스크가 좀 극대화되면서 전쟁이 날 것이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그런 여행 수요가 많이 줄었었거든요. 이 부분 역시 올해부터 이제 좀 살아난다라는 그런 관점, 또한 중국 사드의 그런 영향력이 점차 희석이 되면서 이런 중국 수요 역시 향후에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항공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림당 오늘 SC 항공주 중에서 추천을 하신 겁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부탁드릴까요? 최근에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쉬었기 때문에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로 15,000원, 손절라인 10,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표가 15,000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DB금융투자의 김영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가질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수익률 현황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 먼저 송동현 팀장님 최근 추천주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A프로젠 KIC, 텔콘, SK 하이닉스를 주셨었죠. SK 하이닉스는 지금 2%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고요. A프로젠 KIC는 지금 손절가가 터치가 된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잠시 뒤에 또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S-오일, 한국전자금융, 에코프로를 주셨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밀려있는 상황이고 한국전자금융은 5%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의견 어떠신지 잠시 뒤에 또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8위부터 4위까지의 수익률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김영철 팀장의 비즈니스온이 하루 만에 2% 이상 수익이 났고요. 박윤경 팀장의 현대상선, 신수섭 소장의 펄어비스가 각각 5% 이상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베스트 3 보겠습니다. 김영철 팀장의 종목이 두 종목이나 올라가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1위 배럴입니다. 18%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신수섭 소장의 아세아 시멘트도 1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예, 4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장 이제 개장이 됐는데요. 잠시 뒤에 출발 분위기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봐야겠죠?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앞서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일단 국내 증시에서 1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0.27%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오늘 개장 전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각각 39%, 77% 늘어났다라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였던 전분기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었는데요. 오늘 이 같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대 조정을 받으면서 82,600원 선에서 지금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5% 급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락이 좀 심했었죠.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을 보였었는데 오늘 상승 전환돼서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6%대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소폭 들어오고 있고요. 신라젠도 어제 10% 밀렸었습니다. 오늘 0.23%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 특징적입니다. 반면에 HLB가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어제도 8%나 급등이 있었죠. 오늘도 추가적으로 3.58% 더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는 거 특징적이다 볼 수 있으시겠고요. 또 나노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오늘은 6%대 급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휴대폰 부품 업체인 나노스는 시가총액 지금 9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주주인 광림이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은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2%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0.39%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순서를 시작해 볼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죠?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 팀장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살펴드렸었는데 송동현 팀장님, 네. SK 하이닉스 수익권 내에 있었는데 오늘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거든요.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이제 약 4.4조 정도로 일단 예상이 됐는데요. 우선은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좀 실적이 나왔습니다. 4.3조 정도 일단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기대보다 이하였다는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대 2위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실적을 이제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는 2분기에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그보다 좀 더 큰 4.8조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반도체 고점 우려에 대한 또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 분야의 경우 아이폰 X에 대한 수요 둔화 그리고 삼성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수요 둔화로 인해서 모바일 쪽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AI라든지 그리고 그 카메라 등 스마트폰 기능 강화에 따른 그런 평균 탑재량이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D램 공정 전환율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제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D램 가격을 좀 상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쪽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측면도 일단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이 부분도 1분기 실적이 좀 반영이 됐는데요. 2분기 실적에는 다시 한번 가격 상승을 노리면서 그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SSD 쪽에 대한 수요 강화 그리고 좀 이제 북미 지역의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메모리 수요 D램 쪽의 수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2분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3D 낸드 플래시 쪽에 대한 우려도 역시나 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이폰 시리즈가 출시가 되어야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낸드 플래시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우려가 적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IoT라든지 AI 등 이런 데이터 센터 등 이런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고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D램 공정 전환 체계의 어려움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치가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에 상승을 할 것이라 일단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탑픽 종목 선정을 하셨는데 오늘도 그 안에 SK 하이닉스가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일단은 오늘 탑픽 종목 어떤 종목 선정하셨는지 하나씩 들어볼까요? 송 팀장님. 네, 일단 에이프로진 캐시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오 종목 자체가 조금 폭락 현상이 나오면서
현재 에이프로젠 KIC도 고점 대비해서 계속 6거래일 연속 일단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13,100원, 1.13%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점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끝물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있어서 바이오에 대해서 시가총액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가지 않으면 코스닥 지수 자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어떤 그 기대, 좀 더 조정세는 막바지에 드러났다 보고 있고 또 상승을 해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코스피 종목에 속해 있긴 하지만 일단 바이오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7거래일 연속 거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하락이고요. 과도한 하락폭이 있을 것이고 상승을 하게 될 시에는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해 줄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신공장에 대한 증설대한 부분과 또 에이프로젠이라는 기업은 비상장인데요. 바이오시밀러 3위 부분에 해당하기도 하고, 신공장 증설한 만큼 그만큼 이제 수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었고, 주가의 3대 요소라 볼 수 있는 Q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에이프로젠 KIC와 에이프로젠이 합병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치가 부각될 때가 됐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지금 보합 수준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이노사로부터 기술 양수를 통해서 또 신약 개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이런 부분이 아직 바이오의 전반적인 그런 환경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저점으로 유지가 될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단은 이 종목이 제가 제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는 일단 매도를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추천한 것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부터 다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목표가는 여전히 2만원 선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 가격은 12,500원으로 일단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0원이요? 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텔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같은 경우는 좀 에이프로젠 KIC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저점을 형성하고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오늘도 이제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정 횡보 기간이 길었던 가격대 근처까지 올라왔고, 이 부분을 뚫어준다면 18,600원까지는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바이오에 대한 환경 자체가 여전히 아직 하락기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바이오 종목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대한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화된 부분이 많고, 실제로 정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향후 이제 실적과 동반해서 성장성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실적 동반 상승에 힘있고 정부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그런 그 강한 수급이 또 받쳐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조정이 왔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옳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콘 같은 경우도 거의 바이오 주 중에서 거의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거래 대금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텔콘은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세계 최초 계실증 치료제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FDA 임상이 이제 곧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 최대 주주 엠마우스 측에서 만약에 계실증 치료제가 개발을 텔콘이 실패를 하더라도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종목보다는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바이오 종목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신약에 대한 개발 리스크가 이제 뜻대로 안 될 때죠.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 실패할 경우에 엄청난 주가의 폭락이 일단은 따라올 수가 있는데, 텔콘 같은 경우는 그런 손실을 보상에 대한 리스크가 손실에 대한 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꽤 뛰어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이오 대장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3%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대로라면 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 또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가에서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만원,
돌파를 하게 된다면 25,000원, 30,000원으로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절가는 14,500원 수준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종목 남았네요. 이제 다음은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네. SK 하이닉스는 현재 이제 조정을 조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82,000원대인가요? 82,000원, 지금 HTS가 잠시 좀 멈추고 있어서 81,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네요. 81,500원 선이면 꽤 많이 이제 3.55% 정도 이제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못 미쳐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에 대한 그런 수요 둔화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TSMC에서 아이폰의 최대 공급 부품사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 6% 이상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아이폰 X에 대한 또 단종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역시나 SK 하이닉스도 모바일 폰에 대한 수요 사실 부분이 좀 큰 편인데 그 부분이 좀 둔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감에 이제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의 그 조정기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언제든 또 고점 논란은 언제든지 또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가속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 그리고 IoT,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채굴기에 대한 수요, 이런 등등이 앞으로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조정 기회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만원을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5,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실적이 발표된 SK 하이닉스가 오늘장 3% 이상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와 종목의 변동은 없으셨고 텔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수익률이 전환이 됐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김찬석 연구원 종목도 공개할 겁니다. 지금 봐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은 예. 호텔신라입니다. 예. 지금 현재 한 4.8%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상승하는 걸로 보이고요. 호텔신라의 면세점은 단체 관광객 증가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호텔신라 매출액의 90%가 면세점이 차지하고 있고 호텔 매출액은 7%입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위안화 상승으로 구매력 증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4월 초 주가는 2년 5개월 만에 10만 원을 재돌파했고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의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작년 시내 면세점은 2010년 대비 25%가량 증가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면세점 주요 고객층으로 단체 관광객뿐만 아니라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의 대리 구매상이 몇 년 전부터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소비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경험 소비, 가치 소비, 이런 것들로 명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럭셔리 브랜드들의 디지털 혁신과 온라인 채널 확대 또한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 증가에 긍정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2018년 매출액 4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가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약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가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각각 50%에서 40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호텔 영업 실적 개선과 신라스테이의 안정적 영업으로 호텔 부문 실적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차트 잠시 보고 가겠는데요. 네.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차트인데요. 주가가 20일 이평선 근처에 붙으면서 사실 오늘 이제 4% 상승하면서 좀 떨어지게 됐는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고 봤었거든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하지만 상하단이 여전히 넓게 형성되면서 20일 이평선이 여전히 우상향 상승 추세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큰 추세 변화 없이 현재 주가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추천가 현재가 드리고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는 92,000원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는 음성지능, 필기지능, 영상지능 등 핵심 인공지능 기술과 이 기술들을 융복합한 인공지능 컨버전스 기술로 의료,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기업이고요. 음성인식 솔루션은 20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데이터베이스 축적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대부분인 의학 분야에서 인식률을 90% 후반대까지 높인 것도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그리고 지난 3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합성음 안내 서비스를 관한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는데 이 장치는 합성음에 대응하는 텍스트를 제공해 청각장애인이 합성음에 대한 내용을 시각적 데이터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 방법 및 장치입니다. 또한 자회사인 셀바스 헬스케어는 신제품을 통해 2018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예정이고요. 올해 2분기부터 본격화될 미국, 일본 등 수출 물량 증가로 셀바스 헬스케어의 체성분 분석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5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지난 한 달간 5번의 52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네. 차트를 잠시 보시면 잠시만요. 일단 차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차트에서 주봉을 이제 보면 지난 몇 년간 3,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6,000원에서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지루한 박스권을 머물다가 최근 SK텔레콤과 KT가 선보인 인공지능 스피커에 음성 기술 일부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형태를 볼 수 있었는데요. 5년 전 최고가였던 7,840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8,600원, 손절가 6,500원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은 하이트진로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곡물가와 달러 기조 효과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고요. 사드 보복 해제 기대로 지난해 급감했던 대중국 수출은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반 맥주 시장 감소를 기린 맥주, 코엑스, 크론햄버거 등 수입 맥주와 필라이트의 판매 호조로 맥주 시장 점유율 30% 이상 유지 중이고요. 올해 필라이트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40% 증가한 1,1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미슬은 소주 시장에서 50%대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점유율 2위인 처음처럼의 17.5도보다 더 낮은 17.2도짜리 차미슬 프레쉬를 지난주 첫 출고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 영남 지역의 저주도 추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지난 몇 년간 잠잠했던 소주 시장이 다시 저도주 경쟁으로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맥주 사업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케팅 부분에서는 부드럽고 깔끔한 이미지를 가진 요즘 대세 배우 박서준과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강다니엘을 모델로 발탁하면서 2030 여성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도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1분기 구조조정 비용 560억 원 지출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250에서 280억 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까지는 지난해 기저효과를 누릴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최근 주가 하락이 더 매력적이고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가는 올해 예상 PBR 1.14배에 거래 중인데 하이트진로의 과거 PBR 밴드가 1.1에서 1.5 사이에 거래됐던 걸 감안하면 PBR 밴드 플레이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18,500원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김찬석 연구원께서 추려오신 탑픽 종목을 공개를 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셀바스 AI는 5년 전 주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반영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탑픽 종목 3종목씩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각 특징주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에서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 사도 되는지 혹시 어떤 투자 의견을 주실지 두 분의 전문가 의견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삼양식품을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가 지금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지금 사흘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일단 삼양식품이 역시 오르는 이유는 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역시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주식도 이제 중국 쪽으로 일단 한중 사드 그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중국 쪽에 대한 음식료 수출 부분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주도 지금 어떤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접전 대비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주가가 돌파를 해오고 있는 모습이죠. 96,000원대에서 지금 104,000원대를 이제 뚫을 것 같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면은 좀 조정 시기가 왔을 때 좀 매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좀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104,500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조정기의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 그리고 따라서 또 한 부분은 또 바로 원화 강세에 또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음식 원료도 저희가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될 경우는 좀 비용이 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주의 주가 상승에 유리한 그런 구조를 보일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포인트를 참고하셔서 지금 시기에 또 분할 매수 하셔도 좋고, 좀 더 주가 조정이 오면 좀 더 비중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전고점 돌파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시각 특징주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군요. 송동인 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삼부토건 보겠습니다. 어제 22% 급등이 있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또한 남북경제협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삼부토건은 말씀하신 대로 최근 남북 경협도는 북한 개발 테마주로 꼽히는데요. 예. 지난주부터 급등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중국 내륙선 이천에서 문경 있는 철도건설 낙찰제로 선정되면서 금요일 장 그 사실을 금요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했고요. 낙찰 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29%에 달하는 약 799억 원으로 알려지면서 어제 장에서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되기도 하고 상한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과거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원리금 연체도 있었고 르네상스 호텔 매각에 실패하면서 법정 관리를 받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DST 로봇이라는 회사에 인수되면서 법정 관리를 마치게 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의 적자폭이 줄고는 있지만 몇 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이라 섣불리 매수할 종목은 아닌 걸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예, 삼부토건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3% 급등이 나옵니다. 일단은 실적이 좋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이게 신차 판매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희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았는데요. 추세선을 쫙 보시면 거의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주가가 이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역시나 도이치모터스의 사업
자체가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도이치모터스가 하는 일은 역시 BMW의 공식 딜러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잘 안 팔리는데 이런 수입차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잘 팔린다는 것이 또 하나의 좀 아이러니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점이라 볼 수가 있죠. 네. 사람들이 이제 수입차에 대한 그런 열광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BMW 이제 시리즈가 또 풀 체인지가 되면서 신차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향후에 또 이익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상황이 되고요. 또 이 주식은 어쨌든 이제 BMW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응을 하는 방법은 역시 이런 주식은 굉장히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하단으로 밀릴 때 저점 구간에서 추세선을 보고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시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이제 추세 상단 부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고점에서 좀 밀리는 것을 보고 좀 다시 한번 저점을 떨어질 때 매수하는 전략이 일단 유효해 보이고, 이렇듯 상하단의 박스권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서는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향후에 투자 가치로도 BMW의 어떤 가치는 계속적으로 국내에서는 성장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여지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적 시즌을 맞아서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로 분석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에 등극해 있는 셀트리온의 주가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3월 초에 40만 원가까지 갔다가 지금 25만 5천 원 선 거래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게요. 네, 셀트리온의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는 배경 중 하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회계 감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연구비 개발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점검하겠다고 전했는데, 감리 대상 10곳 중 셀트리온도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주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걸로 분석되고요. 지난주부터 제약 바이오 업종이 버블 붕괴 징조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대형 종목들이 하락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셀트리온의 시총이 고점 대비 30% 이상, 35% 정도 증발해 버렸고요. 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6% 넘게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3위 자리를 현대차에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가 매수 타이밍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셀트리온의 PER은 78배, PBR은 12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종 특성상 미래 기대감에 의한 주가가 예상치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점 예측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최근 바이오주들의 거품 논란으로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쉽게 누그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 생각하고 제약 바이오 업종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셀트리온까지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추천주에 대한 수익률 리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베스트 수익률 6위를 기록한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주셨었죠. HLB 생명과학이 어제 기준으로 수익률 4%였고 오늘도 2.9% 오르니까 수익이 지금 6% 이상 나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셀트리온 등 이제 큰 대형 바이오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의 전환 및 고평가에 대한 우려, 또 외인들의 매도 우세가 강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또한 요즘에 이제 북한 핵 개발 중단 및 우호적인 이제 정책의 펼침에 따라서 그 주식이 쏠림 현상으로 대북 경영주에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결국 주식은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를 낙폭을 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급락은 잠시 했지만 20일선을 지지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와서 회복은 어느 정도 한 상태고, 현재 뭐 간세포 치료제 등 항암 치료제가 이제 수황적으로 계속해서 개발도 되고 있고 아직 재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현재 6천억으로 동종업계 대비해서는 아직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제 심리가 많이 냉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21,000원 꼭 유지를 해 주시고 자산의 10% 이내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HLB생명과학은 잡은 이후로 주가가 3일째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함께 사셨던 분들께 축하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장에서 기대되는 탑픽주 어떤 종목 보셨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회사는 필라코리아입니다. 그 자신의 무기업인 필라 US라는 그룹을 인수 후에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직영점 폐쇄 및 인원 감축, 비용 절감 등의 이제 3년간의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활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매출 같은 경우에 11.9%를 띄었고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요즘 이제 핫한 분야가 중국의 소비재 부분인데요. 중국이 이제 수출 경제에서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정책을 펼치다 보니 관련 업종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힐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스포츠 의류의 강세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옷을 수출도 하지만 로열티 수입으로도 올해 매출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메인의 5일간 계속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올해 초부터 상승세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향후 15에서 한 20% 수익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갔기 때문에 한번 가격 조정은 올 수 있습니다. 그 가격 조정으로 매수가는 21선 지지선인 122,000원을 먼저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매수세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매수점 122,000원을 줄 수도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배정한 금액에서 한 5% 이내 수익 정도는 매수는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목표가로는 15만원 보고 있고 손절가로는 108,000원 추천드립니다. 예,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휠라코리아 오늘 이 시각 특징주, 탑픽주로 주신 거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박동현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장중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이고요. 코스닥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황 상황 씨앗센터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코스피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현재 0.14% 하락을 하면서 2470.54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470선에서 출발을 했던 코스피는요, 보합권에 들어와 있다가 69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1,07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하락세입니다. SK하이닉스는요 4.38% 하락을 하면서 87,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시면 현재 2.51%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엘리엇 공격에 주가 장 초반 이 상승세였는데요. 현재 163,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2.85% 상승을 하면서 4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현재 셀트리온 또한 2.40% 상승을 하면서 25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또한 1.29% 상승했습니다. 포스코는 권호준 회장 뒤로 이 CEO 승계가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3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KB금융 모두 상승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23% 상승을 하면서 881.05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80선에서 출발을 했던 이 코스닥은요, 여전히 이 880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67억 원 그리고 5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모두 상승세고요. 메디톡스는 0.74% 하락을 하면서 68만 2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 E&M 또한 0.97%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면요. 바이로메드 그리고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 모두 상승세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6.49% 상승을 하면서 9만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5.28% 상승을 하면서 5,74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노스는 이 대북 관련주의 급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나노사의 모 회사인 광림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나노스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즈는 현재 0.69% 상승하면서 4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GKL이 현재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27% 상승하면서 26,9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호텔 신라 또한 4.34% 상승을 하면서 10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신세계는 4%, 그리고 강원랜드는 3.65%, 코스맥스는 3.30%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중 오늘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해화학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5.10% 하락을 하면서 16,7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또한 4.24%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4.15%, 그리고 현대로템은 3.26%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부터 보시면요. 현재 1위는 셀트리온, 그리고 2위부터는 신라젠, SK하이닉스, 인스코비, 네이처셀, 필룩스, 그리고 7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8위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1위인 셀트리온부터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금감원의 감리 소식과 바이오주의 거품 논란이 일면서요. 셀트리온 그룹은 어제 급락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의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 신제품 출시로 독일과 크로아티아 등 유럽과 미국 대상 수출이 지난 3월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2.20% 상승을 하면서 25만 6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SK하이닉스 조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에 4조 원에 웃도는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전분기 실적에는 못 미쳤지만 선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4.15% 하락을 하면서 8만 9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8위인 좋은 사람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남부 경제협력주로요. 현재는 7.12% 하락을 하면서 6,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장에서 사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고요. 저가 매매의 달인 연결하겠습니다. 바로 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에서 싸다라고 느껴진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네, 우리은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분기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실적 자체가 1분기에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행주들도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기관들의 순매수 상당히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순이자 마진, 님이라 그러죠. 순이자 마진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성장세, YOY 기준으로는 8% 이상, QOQ 기준으로도 3.6% 정도 증가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좀 지주사 전환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주사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은 2018년 하반기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ROE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다른 여타 지표들까지 좋아진다.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지표까지 좋아진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4,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던 주가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 반등시켰고요. 최근에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 수급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판단 하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 가격은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주가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 우리은행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신 겁니다.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갈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해볼 종목은요. 예, 케어젠부터 살펴볼게요. 문의하신 분 휴대전화 뒷번호 4477님이신데 매수가가 85,400원이십니다. 비중 20%시고요. 매매 전략을 여쭤보셨는데 송동현 팀장께 들어볼게요. 네, 일단 케어젠도 역시 바이오 종목에 이제 분류된 종목이고요. 한번 차트부터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보면은 추세가 도이치모터스와 비슷하게 저점과 상당 고점을 서서히 높여가는 아주 좋은 주식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을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장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종목이죠. 케어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피 쪽에 이제 연구를 하는 이제 그런 종목인데요. 계속 이제 중국 쪽, 역시나 중국 쪽이 중요합니다. 중국 쪽에서 일단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익 면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역시 바이오 조정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최근에 밀린 상황이라고 일단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7,000원 거의 매수가 부근까지 주가 내려오고 그 추세선에서 반등을 하는 것을 확인한다면은 비중을 또 높이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다시 기다려 보셔서 11만원 정도에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좀 손쉽게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술적인 분석상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만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거다라는 평가이셨습니다. 케어젠 받으려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셀트리온을 볼 텐데 오늘 셀트리온 분석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25만 9천 원 선인데 사신 가격을 보니까요. 셀트리온은 806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36만 3천 원의 비중 40%를 들어가셨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김찬석 연구원님. 네, 조금 전 이 시각 특징주로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간단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셀트리온은 거품 논란이 일면서 시가총액 고점 대비 35%가량 증발해버렸고요. 둘째, 금융당국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점검한다는 소식. 셋째, 최근 제약 바이오 업종 특성상 저점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 즉 수급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3개월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물량을 쏟아내고 개인과 기관, 특히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은데 떨어지는 소나기를 막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셀트리온에서 손해보신 부분이 전체 투자액의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셀트리온의 시총 대비 40% 투자 비용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 종목이 제약 바이오, 게다가 그 종목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생각을 좀 다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을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셀트리온 반 또는 가능하시면 반 이상 손절하시고 조금 더 마음 편히 보실 수 있는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같이 시총은 높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셀트리온 주가 오늘 반등세를 주고 있는데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연구원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종목도 봐드릴게요. 3037님께서 KLS를 문의하셨는데 지금 사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십니다. 송동현 팀장님. 네, 우선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LS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굉장히 지금 보기가 좋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은 거래량이 2018년 10월 1월 16일, 1월 15일경에 일단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 1차 거래량이 발생한 이후로 조정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2차 상승기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기술적 분석에 팁을 하나 드리면 4월 20일 날 이렇게 음봉이 길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우상향 부분에서 발생을 하면 반드시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가가 전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5,800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지금 시점부터 매수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자, KLX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S와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물류 사업에 대한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세상에 대한 흐름 자체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많이 도입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또 삼성은 삼성 SDS가 주도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각 분야 뭐 물류라든지 그리고 해운 이쪽 부분에 이제 도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KLS 쪽으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수주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17년도에도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성장한 점도 참고를 해봐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도 아직 1165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물론 뭐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소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래 기술로 하나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성을 딛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시점을 하셔서 5,800원 돌파까지 계속 지켜보시는 방향이 올바른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KLX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볼게요. 9478님께서 3표 시멘트를 문의하셨는데 사신 가격대가 아마 전날 주가가 급등했을 때 그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5,600원대 매수가 되셨고 30% 비중이 있으신데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줄줄이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김찬석 연구원께 들어볼까요? 네, 남북 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시멘트 관련주인 3표 시멘트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량이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었고요. 지난 일주일간 50%가량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업 가치 대비 낮은 주가가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으로 PER이 15.5배 정도, PBR이 1 이하인 0.9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유진 기업과 함께 업종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1% 중반대로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기업이고요.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평화 협상이 체결된다 해도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 또는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5,630원이면 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오후 들어 상승세에 있던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흐름이 깨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3일 안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아직 기회는 더 남아있을 걸 생각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7% 손해보셨고 오늘도 7%를 손해보고 계신데 참고 기다리기가 좀 힘든 면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장을 좀 봐야겠지만 지금도 홀드 중이시라면 2,600에서 700 사이에서 손절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2,600이라고 말씀하셨어요? 4,700에서 4,800.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나테크인을 볼 텐데요.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속에서 이 방일 산업주들이 점점 힘을 못 쓰는 분위기죠. 거의 신저가 수준인데요. 하나테크인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듣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26,900원이시네요. 송 팀장님. 네, 일단은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남북 간에 대한 경계가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역시 방산주가 심리적으로 좀 약세일 수밖에 없죠. 예. 좀 그 군사적인 이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돼야 방산 쪽에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수주도 많이 일어날 건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일단 기대감에 의한 그 약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접근이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 상태, 즉 역배열 상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상승해도 밀리고 계속 그런 과정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근이 힘든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량도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을 한다 해도 제가 끄은 추세선에 금방 밀리게 돼 있습니다. 27,000원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을 하실 때는 만약에 빠져나오고 싶다라는 과정을 한다면은 26,900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부터
매수를 하셔서 27,000원 원금 부근에 조금씩 털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추세선 위로는 한 번쯤은 올라오기 때문에 주가가 그 부근에서 정리를 하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당분간은 어떤 호재가 있기 전까지는 방산주에는 접근이 힘든 상황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할 거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송동현 FA팀장, 타임경제연구소의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이오주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에서 4%대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피는 약세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요. 시장 분위기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